예, 반갑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최현섭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발표드릴 사례는 학교 복합시설 추진 방향 및 왜곡 사례입니다. 그래서 몇 번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업데이트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복합화 시설이라고 하는 사업 관련된 사업들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약간 실론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인구 소멸이 계속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우리 지역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2067년도가 되면은 한 지자체 빼고는 모두가 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쨌든 아시겠지만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출생률은 저하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제가 전국의 여러 평가들을 다녀봤을 때는 그 현장에서는 정말 더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다양한 시설들이 지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 지자체에서 뭔가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분리되거나 이렇게 여러 이렇게 퍼트려 놓는 사업들이 기존에 많았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이제 왜 진행이 되냐 봤더니 결국에는 이제 도시나 군에서 마련하고 있는 기본 계획들이 대부분 다 인구들이 이게 증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뭐 이 사업들을 더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시설들이나 또는 가용 용지를 많이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점 찍어 놓은 거는 뭐냐면 현재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80개가 넘는 지자체 도시군 기본 계획에 대한 구상들을 막 살펴보니까 대부분 다 인구들을 다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예요. 뭐 어떤 데는 3배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느끼는 거는 과연 그 인구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들이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뭐 우리 지역은 뭐 축소한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아시겠지만 점차 재정들이 이렇게 굉장히 열악해지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은 이제 걷어들이는 세금들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데 아마 언젠가는 어쨌든 큰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라는 어쨌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또는 새로 건립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다 적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자인 시설들을 과연 언제까지 계속 지을 것인가, 그리고 짓고 나서 나중에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을 보시면은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일정 부분만 그나마 현상 유지나 조금 이익이 나는 시설이고 나머지 주황색에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다 지자체에서 운영 관리를 떠안아야 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사업들을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뭐 늘리기보다는 좀 더 압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일본이나 서양의 어쨌든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부터 같은 저희의 고민과 같은 저희의 뭐 인구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봤을 때는 당연히 스마트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저희가 그러니까 아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체 파악을 하자는 거죠. 더 이상 인구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고 또는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옛날처럼 활성화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뭔가 쓸 수 있는 가용 범위 내에서 좀 더 압축시키고 그 안에 내실 있는 어쨌든 계획을 수립하고 좀 더 질적인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그런 방향이 스마트 축소 그리고 스마트 축소가 됐을 때 다시 사람들이 조금씩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재성장이라고 하는 기회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게 벌써 40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서 보면 이제 미국의 사례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쨌든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것도 만드는데 첫 시작이 저기 보시면 인구를 이제 20만, 25만에서 8만으로 딱 줄여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어느 땅에다가 어느 지역에다가 이런 예산들을 투입을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걸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저희와 같은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제 교통시설 또는 교통거점 중심으로 축소를 해서 그 안에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내실화해서 만들자라고 하는 방향.
방향으로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의 용도들이 압축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이제 저희가 복합화 사업을 하니까 뭐 수영장, 도서관, 체육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은 각각 다른 부서에서 따로따로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계속 유지 관리비가 드니까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뿌려서 놓는 사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체감을 할 때는 점점 눈높이가 높아지죠. 왜냐하면 SNS가 발달이 되고 점점 이제 청년 인구들이라든지 생산 인구들이 이제 서울로 떠나는 거는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용도들 또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는 그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떠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그 각 지역의 이런 여러 가지들의 삶의 질을 뭔가 이제 만족시켜주는 그런 용도들이 그냥 우리 수준에 맞게 퍼뜨려 놓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제가 다이어그램을 그린 거는 뭔가 개별 용도들을 다 이렇게 뿌려놓는 사업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에 압축시키고 이 돈 저더 예산들을 모아서 이제 괜찮은 것들을 뭔가 제대로 된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유사 용도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복합화 마인드라고 정해놓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복합화라고 하는 게 뭐 이거 있으면 좋게 저거 있으면 좋겠지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앞에서 제가 말씀했듯이 뭔가 굉장히 사회적이고 우리 도시의 여러 가지 또는 우리 그 다음 세대에 뭔가 물려줘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복합화라고 하는 문제는 저 세 가지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절실함인데요. 뭔가 우리 지역이 경쟁력을 갖다 또는 우리 동네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었을 때 과연 주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인구 소멸 지역으로 갈수록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거나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이용성이 증대될 수 있는 곳에 뭔가 같이 모아놔야 서로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라고 하는 시설은 당연히 주변에 젊은 세대들 또는 젊은 부부들이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어쨌든 학교에 근처에 있다라면은 그들의 어쨌든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철저히 복합화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의 수요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어쨌든 요구하는 것들,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이 학교 복합 시설의 어떤 특정 용도들을 결합시킴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세 가지의 좀 그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세 가지의 좀 생각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는 당연히 이용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복합화 사업은 좀 더 빨리 그리고 뭔가 절감하고 편의적으로 만드는 어쨌든 그러한 것을 유지를 했다면, 이제 최근에 이제 복합화 사업들을 많이 어쨌든 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수요가 좀 복잡해짐에 따라서 좀더 그 지역의 어떤 좋은 혜택을 주고 그 주민들이 누린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어쨌든 진행이 되어야지만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소멸이라든가 또는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문제들은 뭐 어쨌든 뭐 툭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무조건 어쨌든 제한해서 내서 어쨌든 범위 안에 들면 우리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많이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제안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복합화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수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진행해 왔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그냥 조금 더 기계적으로 낸 어떤 사업 제안서가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서 보이냐면 그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에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부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디 지역에 있었을 때 정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주민들한테 큰 체감을 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에 어쨌든 했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지 선정이 그냥 가장 편한 부분에서 했던 것 같아요. 진행되기 편했던 부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만들어져도
뭔가 계속 애물단지가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측에서도 조금 힘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지 선정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용도들을 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좀 보다 보면은 그 사업 제안서가 정말 이 지역에서 정말 어떤 문제 또는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그냥 제안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충분히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복합화의 제안들을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래도 학교라고 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조금 더 어떤 좋은 액티비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읽힐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복합화의 좀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 사례들을 좀 저희가 좀 찾아보면, 일본은 저희랑 어쨌든 조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계속 개선이 돼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일본은 80년대부터 복합화라고 하는 것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의 형성과 또는 평생교육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교라는 시설이 조금 더 주민들한테 개방이 돼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쨌든 모토 아래서 다기능화, 고기능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걸로 이미 이제 80년대부터 진행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당연히 체육, 문화, 복지 요 세 가지에 관련된 시설들을 조금 더 연계해서 진행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저희랑 비슷하게 이제 지역 소멸이라든가, 그리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지자체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정말 비용들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생존의 문제에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속적인 관리, 그다음에 또는 그 지역이 소멸되는 것들을 막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중심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로 이제 추진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보시면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운영 관리, 그다음에 배치를 어디를 없애고 어디를 좀 더 고밀화시키고 어디에다가 좀 더 복합화시킬까에 대한 재배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시설들을 더 거기 넣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계 강화,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게 2000년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결정적으로 뭐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정말 돈이 없어서 지자체가 파산할 이제 지경이 되기 때문에 정말 여기는 절실하게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표적으로 이제 왼쪽에 보면은 정말 이상한 그래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각 지자체에서 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공공시설들을 관리를 해요. 면적과 운영관리비를 관리를 하거든요. 그 왜 관리를 하냐면 그 관리를 안 하면 새로운 어떤 시설들을 졌을 때 그게 우리한테 어쨌든 적자로 다가온다라고 하면 더 어쨌든 무서운 결과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포함하는 여러 공공시설들의 어쨌든 연면적이나 앞으로 얼마만큼의 우리가 더 지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로 없애야 되는지에 대한 관리를 이제 저런 어쨌든 그 보고서를 계속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리를 해서, 오른쪽에서 보시면 학교라고 하는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시설이 노후화됐을 때 어떤 것들은 없애고 학교를 중심으로 저렇게 복합화를 시키고, 당연히 없앤 그 공공시설들은 재임대를 하거나 부시거나 팔거나 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강도 높은 그런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의 어쨌든 이러한 복합화 사례는 뭔가 이 초반에는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생존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정리를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한테는 어쨌든 삶의 질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한 그런 어쨌든 절실한 문제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오른쪽에서 노란색으로 쳤지만 공공시설 매니지먼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합화 시설의 가장 전제 조건은 학교 시설을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이제 공공시설을 전체로 두었을 때 여러 가지의 다양한 용도들을 복합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제에서 공공시설 매니지먼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코스쿨은 다른 얘기인데 그냥 학교가 어쨌든 친환경에 대한 교육 또는 기술 구현의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들을 보면 되게 많은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개만 제가 딱 봤을 때 이 세 가지만 보여주면 아시겠다라고 하는 사례를 가져왔는데, 이런 학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계획을 짜요.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공민관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민센터 개념인데, 주민센터 플러스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것들 다 이렇게 복합화시킨 일본만의 어쨌든 좀 특이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시설, 육아지원센터,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돌봄과 같은 보육, 저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느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런 이용 시간을 딱 짠 다음에 배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용도들은 당연히 지역의 수요에 맞춰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정해서 어쨌든 거기다 꾸겨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런 어쨌든 서로 겹치거나 이런 어쨌든 그 스케줄표를 봐서, 왜냐하면 저거를 왜 하냐면 저렇게 해야 이제 기획 단계에서 배치라든가 어디에 놓아서 서로 이 학교랑 이 사람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기획 또는 설계 또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보시면은 1층 부분은 당연히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시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학교 위로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1층에 학생들이 진입하는 어쨌든 루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두 번째 아래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뒤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고 학생들은 요 아래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고, 서로 절대로 만날 수 없게 만든 상태에서 왼쪽은 초등학교, 저 위쪽은 1층은 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 공동 이용 시설을 배치를 해서 같이 공존은 하지만 절대 동선이 같이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서로 진짜 같이 있기만 한 어쨌든 그러한 배치로 이제 만든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극단적인 사례인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층 빌딩에도 학교 시설이 가능하다. 왜? 복합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중심부에 있는 시설인데 얼마나 이제 그 절실하게 하냐면, 어쨌든 여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그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유치원, 아동관 타가서 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당연히 저층에 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들은 당연히 1층에 깔게 되고, 그 다음에 체육관이라든지 다목적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학교는 당연히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수영장은 또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보면은 저런 식으로 공간을 배치를 하는데, 야, 이게 어떻게 동선 관리가 될까라고 하면은 되게 신기한 게, 제 건물의 위쪽에 보면은 코어가 있죠. 그러니까 계단실이랑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계단실이랑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 두 개로 다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래프를 보면은 바로 올라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각각 이동하는 게 있고, 따로 이동하는 게 있는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시간대별로 그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들을 이제 컨트롤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층에 보안관을 다 세워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직적으로 만약에 위로 저렇게 아동관을 올라가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쭉 올라가기만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일반 사람들이 올라와서 각각의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게 저 수직 코어로도 컨트롤이 가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편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 정해져 있는 좁은 대지에 일정 용량의 그런 학교 시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어쨌든 그런 다양한 용도의 시설을 넣었을 때 어쨌든 저렇게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계획적으로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정말 사람의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큐리티의 시스템을 통해서도 이렇게 복합화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좀 극단적인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할 때 머리가 아팠겠어요. 그리고 운영 관리할 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정말 아까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런 절실하고 어쨌든 이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고, 또는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들의 어쨌든 마인드로 만든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마지막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입체적으로 쓴 사례인 것 같아요. 보면 운동장이 있잖아요. 그 운동장을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린 거거든요. 들어 올리면 그 아래 공간이 남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그 수영장들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뭔가 앞에 전면 도로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다목적홀, 회의실, 조리실, 저런 약간 주민센터 개념이 이 앞에 저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거고, 학교는 당연히 저쪽으로 분리돼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유치원에서도 앞에 있는 그 시설들 쓰니까 그 지하에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지상에서는 또 저 음악실을 써야 되나 봐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약간 운동장을 들어 올려서 좀 더 입체적으로 동선을 풀어서 서로 만나게 하는 거 없지만 서로 연계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든 어쨌든 그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는 어쨌든 어떠한 용도를 가지고 오시더라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계획적으로도 풀 수도 있고 운영관리 측면에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예산들을 섞어서 하나에 좀 잘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사례는 조금 더 이제 일본 사례보다는 좀 더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네덜란드는 이 커뮤니티 스쿨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이제 80년대 이를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더 이상 경계가 없이 그냥 주민 센터와 뭐 주택과 여러 가지 융합되어 있는 어쨌든 거점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뭔가 밀고 나가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일본이나 우리나라 사회처럼 뭔가 이게 경계가 없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랬을 때 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그 이제 네덜란드는 조금 더 이제 전투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학교에 체육관 왜 지어? 그냥 지자체에서 주는 체육관을 쓰면 되잖아. 그런데 그럼 그 체육관을 어디 지어야 되냐? 학교 옆에 지으면 되는 거예요. 공연장을 지자체에서 왜 지어? 콘서트를 왜 짓지? 그 콘서트를 짓는 것보다 학교 옆에다가 같이 지으면 학교에서 쓸 수도 있고 그 주민들 쓸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약간 어쨌든 생각 자체가 뭔가 전환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기저에는 당연히 비용도 절감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여러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쪼개가지고 뭔가 지으면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열악한 체육관이 만들어질 때 차라리 100억을 투자해서 근사한 체육관을 만들어서 학교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이용하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어쨌든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지자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 어떤 것들을 용도를 복합화시키고 우리가 이런 거 운영을 해서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뭐 공급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교육부라든지 어쨌든 그 교육청에서는 좀 지원하는 형식으로 어쨌든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어쨌든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는 그 과정과 좀 비슷한 어쨌든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운영관리 조직이라든가 기획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뭐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학교가 그냥 단순히 교육만 시켜주는 데가 아니라 거기에 어쨌든 그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들의 이해관계자 또는 학부모,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참여시켜서 만족도를 높이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려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 보육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 뭐 사회복지 조직이 융합이 돼서 그 안에 시설들을 점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중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활동 위주로 뭐 스포츠협회라든지 예술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들어와서 운영 관리도 하고 그 주민들한테 어쨌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학생들한테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좀 복잡한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복합화 시설이라고 하는 게 뭔가 교육청과 지자체로만 뭔가 논의되기보다는 그 중심으로 다양한 어쨌든 이해관계자나 이런 분들 또는 운영 조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뭔가 처음에 기획을 해야 된다라고 어쨌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이런 거죠. 뭐 당연히 학교는 그 학생들과 부모의 어쨌든 거점이 되는데 그 거점에 수영장, 체육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시설들, 뭐 노인센터 이런 것들을 줬을 때 거기가 단순히 학교가 아니라 그 지역 커뮤니티의 굉장히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커뮤니티 스쿨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을 보면은 뭐 이런 사례들이에요. 저 초등학교가 2개가 있잖아요. 그럼 되게 규모가 작아요. 왜 규모가 작냐? 초등학교 안에는 교실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있는 시설들은 어딨냐? 저 가운데 뭐 시민문화회관, 도서관, 체육관, 뭐 주민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원래 지자체에서 지으려고 하는 시설들이 그냥 학교 그 사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잘 지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잘 지은 게 어느 일정 시간대에서는 학생들이 쓰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우리 학교는 정말 근사한 체육관을 가지고 있어라고 느끼면 당연히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물들을 보면 저 녹색이 학교고 그 가운데 저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게 원래 지자체에서 만들어주는 그러한 어쨌든 사업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다양한 용도들이다. 당연히 그 가운데에 있는 거는 당연히 서로 연결은 되고 따로 진입이 되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풀다 보니까 저렇게 디귿자 형태의 그 계획이 나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거기다가 위에다가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도 올라타서 만들어요. 왜냐하면 밀도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복합화를 정말 세게 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위에 아래 보면은 학교의 형식이지만 가운데 막 체육관도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게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시설들, 그리고 일정 시간대에는 이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시설들이라고 해서 학교 자체가 커뮤니티의 중심인 시설로 이제 구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소멸 지역에서 좀 썼으면 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좀 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뭐냐면 지역 거점형 복합화라고 제가 붙였는데, 이 학교 안에 그 지역 뭐 읍면 단위 아니면 뭐 군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복지 뭐 여러 가지 시설, 이제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저 안에다가 때려는 어쨌든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시민회관, 스포츠홀, 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례에서 이 만든 사람이 굉장히 자랑하는 건 뭐냐면 이 가운데에 있는 도서관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홀,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홀에 카페가 있고요. 카페가 스포츠 카페가 되고요. 그게 때로는 극장이 되고요. 시험 때는 공부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매점도 있고요. 때로는 거기서 전시도 하고요. 때로는 거기서 평생교육도 해요. 그래서 이 도서관에 있는 그 넓은 홀이 그 동네, 그 읍면 단위 지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1000제곱미터를 뿌려놔야 되는데 본인들은 1000제곱미터를 절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 이용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에도 보시면 이렇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인접해서 자꾸 이렇게 실버타운이나 시니어타운을 만들려고 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있는 이 노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픈 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어쨌든 뭐 일자리를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좀 더 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학교랑 연계해서 같이 해요.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요 사례인데,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기 높은 빌딩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노인분들이 거주하시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있고, 그럼 그분들도 체육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이 어쨌든 뭐 댄스홀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교랑 같이 공유해서 쓰는데, 여기서는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뭐냐면은 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맞는데, 세 번째 보시면 노인을 위한 의미 있는 주간 활동을 제공하고 노인들의 자신의 지식과 경험 아이들과 공유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운영 관리 측면에서 여기 이제 노인분들이 오셔서 왕년에 자기가 목수로 했던 분은 학교를 좀 유지 관리를 좀 해주시는 거고, 시험 감독도 해주시고 급식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과 후에 뭐 어쨌든 아이들을 좀 돌봐주시기도 하고 책도 읽어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뭔가 하려고 처음부터 저렇게 노인 그 주거를 같이 해서 학교를 구성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교 안에는 저렇게 뭐 어린이집, 방과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 지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나머지는 원래 이제 교육청 예산, 교육부 예산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따로따로 복합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안에 운동장이나 운동장이나 실내 체육관을 만들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 체육센터랑 저기 보면은 스포츠공원 중심으로 학교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것들을 다 자기네들이 원할 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인접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스포츠센터를 훨씬 더 근사하게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합화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좀 공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에 보면은 이런 체육 공원과 체육 시설 안에서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얘는 학교 시설이지만 학교 시설이 아닌 시설도인 거죠.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접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안하게 쓸 수가 있고 어린이집도 쓸 수도 있고 하는 거고, 당연히 눈높이에 맞춘 그러한 어쨌든 국제 규격의 시설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복합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게 학교 옆에 저런 게 지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는 뒤에 숨어 있고요. 이제 다른 공동 이용 시설 같은 경우,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시설은 좀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당연히 앞에는 뭐 체육관, 전시, 다목적실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좀 덩어리 큰 실들이.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학교랑
학교에서 이용을 하지만 당연히 뭐 주말이라든지 학생들이 이제 집에 간 다음부터는 주민들한테 개방돼서 쓰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 학교라고 인지가 안 되고요. 그냥 어쨌든 뭐 센터처럼 인지가 되는데 학교는 뒤에 숨어서 저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계획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중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그 대로변에 어쨌든 그런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 사례나 네덜란드 사례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복합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와서 계속 공부를 하고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이유가, 그냥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보면 굉장히 귀찮은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정말 지금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놔야 앞으로도 저희가 진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 후속 세대한테 이렇게 떠안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것들을 하나에 응집시켜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좀 기초를 다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화 사업이라고 하는 건 최대한 다양한 용도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쨌든 원하는 어떤 용도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어떻게 그것들을 끌어들여서 할 것인가를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랑 고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진행돼 가면서 그러한 사례들이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복합화 시설 사업들 제안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추세는 저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저 왼쪽에 보시면은 조금 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진한 부분이 그냥 늘상 많이 이제 복합화 시키겠다고 하는 용도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주차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이었어요. 그리고 뭐 도서관, 그다음에 늘봄, 그다음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수영장은 굉장히 하시긴 하더라고요. 운영 관리 비용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렇게 좀 진한 색깔일수록 같이 복합화를 많이 시켰고, 이제 저 동그라미일수록 간간히 복합화를 시킨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예산은 지자체, 교육청, 교육부 당연히 이제 그 두 개가 매칭이 돼야 교육부에서 어쨌든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예산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지원하지 않는 게 있었고, 때로는 지자체에서 하나도 지원하지 않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은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어떤 사업들을 조금 더 이렇게 여기다가 융합을 시키는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자체의 설득, 지자체를 향한 설득과 지자체의 협조가 되게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학교가 있는데 인접해서 뭔가 지자체에서 원래 이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엮어서 사업 제안서를 내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노후화돼서 중축 개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할 때 우리가 주민한테 개방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복합화 시설 사업비를 달라고 하는 어쨌든 그 제안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 지어지는 학교의 시설들을 수영장도 만들고 체육관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드는데 그것들을 주민들을 개방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어쨌든 제안서를 쓴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 위치로 이전했을 때 빈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질문도 나왔지만 그런 땅들을 좀 더 주변에 있는 학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겠다는 보통 한 4가지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축 학교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다 이렇게 보면 분석을 해보니까 신축 학교는 다목적 강당, 수영장, 체육관 이런 것들을 좀 더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도심에 있는 학교는 이제 아무래도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냥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증축 재축을 하는데 좀 더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어쨌든 정말 그 지역 열악한 지역에 있는 사례는 정말 이 지역에 노인 시설이 필요해, 이 지역에 뭐 주민이 이용한 모가 시설이 필요해, 그래서 그걸 같이 뭐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절실함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지자체의 절실함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 절실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협의를 하셔서 학교에 그런 작은 공간이라도 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특화 시설들을 넣은 어쨌든 사례들이 있어서 어쨌든 4가지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안서를 써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다양한 용도들, 다양한 지자체 예산들을 가지고 오는 사례들이 훨씬 더 복합화 시설 사업에서는 좀 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우연한 기회에 이제 지역 활력 타운이라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좀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수도권, 지방, 광역시 뭐 이렇게 보면 여기는 지자체는 제외되는데 그 이외에서는 어쨌든 하나의 타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타운을 만들어 주는데
그 타운에 보면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공공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주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학교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교육부 사업이 제일 먼저 나와요. 학교 복합화 시설,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 이거를 들여와서 그 지역을 좀 더 괜찮게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읽혔거든요. 근데 뭔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합화, 이 학교 시설 복합화라고 하는 거 자체가 더 힘든데 여기까지 끌어오는 것들도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학교 시설 복합화라고 하는 게 빠져버리면요, 이 지역 활력 타운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지역의 혜택이 되는 사업이 알맹이가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이 사업 자체가 젊은 층들을 뭔가 이 지역에 끌어들이자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젊은 층들이 끌어들인다라고 하면은 그 젊은 층들은 교육이 굉장히,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자기 아이들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차 타고 15분 어디 가야 되고 이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지 선정부터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활력 타운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사업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학교 시설 복합화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그 주변에 괜찮은 타운들을 만들고 괜찮은 시설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땅 자체가 그냥 어디 저쪽에 뭐 군 유휴지 어디 뭐 야산 이런 데 가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뭐 수도권에 있는 젊은 층들을, 신혼 부부를, 뭐 초등학생 둔 부부를 끌어온다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 활력 타운을 고려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학교 시설 복합화라고 하는 시설을 꼭 끼고 들어와서 거기가 거점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여기서 만약에 300억을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300억을 가지고 1.5배의 면적을 더 지을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나온 제안서를 보면은 다 그 안에다가 뭐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다 새로 넣거든요. 다 넣는데 학교랑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복합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 시설에다가 남는 어쨌든 공간이든 좀 유효한 시설에다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더 넣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넣어버리면은 당연히 예산도 조금 더 절약될 수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딴 사업들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거를 빼고 어디에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세팅을 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만드는 시설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제일 많이 지적이 나오기는 해요. 이 사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지자체를 설득을 하시거나 뭔가 우리 지역에는 정말 이런 사업이 필요해라고 하면은 학교 시설 복합화라고 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아마 요 계획을 짜시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어쨌든 좀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좋은 거는 연계사업 메뉴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안에 다 있어요.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지원도 있고 다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 사업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국가는 뭔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지역에서 정말 괜찮은 걸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절실함이 있으면, 그래서 괜찮은 어쨌든 사업도 수립을 하고 괜찮은 땅도 고르고 괜찮은 프로그램도 여러분이 고르면 뭔가 교육부나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정부 부처에서는 정말 그 지역을 한번 살려봐라,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봐라라고 하는 자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어쨌든 이 학교 시설 복합화라든가 이 지역 활력 타운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 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통해서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하냐?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 저 가운데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몇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냥 사업 계획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몇 번의 회의나 몇 번의 어쨌든 또 안 되는 거 있으면, 뭔가 좀 잘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이상민 박사님 찾으면 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뭔가 하는데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거 풀 수 없나? 이런 게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교육개발원 찾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 컨설팅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래 루틴대로 하는 것들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번 기회에 좀 더 이 우리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여기에 있는 이 플레이어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끌어들이고 연결하고 하는 저 가운데에 어쨌든 협의체의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부지 선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괜찮은 어쨌든 지역에다가 좋은 거점을 만들 수 있고 성공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